안녕하세요. 제주도 이주 컨설팅 전문 가운부동산 가운건설 대표 최재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누구나 제주에 입도하면 극복해야 할 제주도 유해생물과의 전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주에 입도를 하시더라도 도시에 거주를 하신다면 해충이나 유해생물로 인한 문제는 없으시겠지만요, 제주에 입도하시는 분이 전원생활을 대부분 희망하시기 때문에 전원생활 시에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전원생활 컨설팅을 오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창 이슈인 인적이 드문 곳, 마을에서 떨어진 곳, 장사가 적당히 되는 외진 곳, 바로 이곳으로 입도를 해서 시작한 제주 전원생활은요, 제주 토착민의 텃세나 경제활동이 아닌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해충이나 위해 동물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대체 제주도에서 전원 생활을 시작하려면 어떠한 유해 생물에 대비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서 매우 습해 다리가 많은 곤충들의 천국입니다. 제주도에 이사를 오면 제습기는 사와야 한다라는 말은 이제 누구나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섬이다 보니 연중 습도가 육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습기를 좋아하는 벌레들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습한 장마시기나 장마가 아니더라도 비가 며칠간 와서 습도가 높아지면 가장 우리들을 괴롭히는 해충은요, 진해, 돈벌레, 노래기 등입니다. 특히 제주도는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고사리 장마라는 우기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습한 날이 육지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진해는 이때 여러 종류가 자주 출몰을 합니다. 그 중에서 시뻘건 진해는요, 독성이 매우 강해서 새끼 손가락 정도 되는 녀석에게 독침을 쏘이거나 물리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바로 맞아야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전원 생활을 하시더라도 풍수적으로 물이 많은 터를 피하셔야 하고, 주변을 잘 확인하셔서 습지나 또는 저류지가 있는지, 비가 오면 낮은 지대가 있어서 물이 고이지는 않는지, 매입한 내 집의 정원과 토지가 비가 오면 바로바로 배수가 가능하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부동산에서 토지나 주택을 소개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토지를 분석하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까지 모두 분석한 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문자로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위성이나 로드뷰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벌레떼의 습격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주도도 아직도 청정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갑작스런 벌레떼로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날벌레들이 거의 없지만요, 특히 더운 여름에는 해가 질 무렵부터 자정까지 수많은 종류의 매우 많은 날벌레들 또는 모기, 이름 모를 해충들로 밖에 외등을 켜놓는 것을 포기할 정도가 됩니다. 해결 방법은 집을 토목하고 설계, 특히 건축이나 조경을 할 때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창틀이나 문틈에 죽은 날벌레들을 매일매일 치워야 하거나 잠깐 사이에 날라든 벌레들로 집안이 밤마다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양서류나 파충류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고2까지의 꿈이 생물학자였을 만큼
양서류나 파충류에 대한 거부감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피부가 매끄럽고 끈적끈적한 그 양서류와 파충류의 그 특유의 그런 좀 소름 끼치는 이런 동물들이 내 침실로 침범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도한 서쪽의 마지막 동지역인 외도동은요, 위성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영동, 연동을 포함한 신제주의 확장을 위한 위성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전원 생활을 처음 시작한 저는 수시로 들어오는 청개구리, 참개구리, 장지도마뱀 등과 토종구렁이, 쇠살모사, 까치독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방역을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 돌담 사이에서 꿈틀거리던 그 집구렁이들의 비늘을 생각하면요, 제주분들은 터신이라고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저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여유 있게 혀를 낼름낼름거리던 녀석들이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잠을 자기 전이나 아침 일찍 정원을 나설 때는 주변에 뱀이 있는지 없는지 두리번거리는 노이로제까지 걸렸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산과 오름, 바다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제주도 자체가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이고 중산가는 예로부터 말과 소를 방목을 시키다 보니까요, 산과 오름에는 살인진드기가 득실거립니다. 실제로 저는 저희 집 식구 중에 한 녀석인 실버 요크셔 테리어 반려견을 데리고 고사리를 따러 한라산 중산간을 잠깐 들렀다가 강아지 털에 붙은 진드기 때문에 이틀을 꼬박 세우며 샤워실에 갇혀 진드기를 떼어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낚시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다양한 어종을 잡거나 바닷물 속으로 자주 들어갔었는데요. 온몸이 독가시가 있는 독가시치, 작지만 강한 독을 지닌 미역치, 해수욕장에 떠다니는 독해파리까지 아름답고도 청정한 제주도는 우리에게 무한한 힐링과 영감도 주지만요, 생명을 항상 위협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제주도 입도를 희망하시거나 정착하기를 원하시는 구독자분들께 제주 입도에 대한 희망과 환승을 깨트리려고 이런 주제를 선택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미리 자세히 알아두어서 사고를 방지하고 혹시나 사고 시에는 신속히 대처해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중요한 일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편안하게 쉬어야 할 우리들의 집으로 해충이나 유해동물의 유입을 막는 사전 방역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겠지만요, 제가 오늘 더 강조를 또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대부분의 입도 희망자분들께서 한정된 금액 외에 큰 정원이나 텃밭을 원하시다 보니 인가와 떨어져 외진, 싼 땅, 싼 집을 매입하시기만 바쁘지 이러한 애로사항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터가 항상 습한 곳인지 또는 양지 바른 곳인지도 풍수를 따져보지도 않고 급매물을 찾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급한 나머지 주변의 상황도 꼼꼼히 따지지 못하셔서 처음부터 벌레나 유해동물이 많이 꼬이는 터를 잘못 선택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른 이들의 참견을 받지 않는 한적한 지역의 넓고 싼 토지를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앞으로는 해충이나 유해동물이 유입될 것에 예상되는 외진 토지를 매입하시거나 그곳에 건축을 하신다면 처음의 토목과 기초공사 때부터 해충과 유해동물의 출현을 감안하여 땅속이나 돌담 벽에 빈 공간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설계 시에도 벌레들이 타고 들어오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등 하나하나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조경공사를 할 때에도요,
해충이나 유해 생물이 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동으로 습도를 조절하는 송이석이나 송이흙을 이용하거나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할 때에도 해충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식물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입도를 준비하시고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